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은 교도소에서 기록된 한 장면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군 복무 시절 깊은 새벽에 근무를 서던 청년이 정체 모를 존재와 마주친 이야기예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지금도 남아있는 흔적이며 잊지 말아야 할 경고의 목소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차가운 기운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도현은 새벽 2시 교도소의 4번 감시대 근무에 올랐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들 만큼 매서웠고 담장 위로 스치는 바람은 쇳소리처럼 귀에 울렸죠. 어둠은 운동장과 민가 도로를 삼켜버린 듯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 정막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숨막히는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도현은 무전을 열고 이상 없음이라 보고했어요. 그러나 말과 달리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철제 바닥이 울렸고 작은 울림조차 크게 번져 귀를 때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익숙했을 소리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싸늘함이 몸을 감싸며 시야를 흐리게 했죠. 도현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긴장감에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제 계단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던 도현의 시선이 민가 도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에 잠긴 창고 옆, 담장 틈 사이에서 낯선 형체가 보였어요. 그것은 사람의 다리 같았지만 이 시간 교도소 인근에서 사람이 움직일 가능성은 전혀 없었죠. 하얀 운동화가 희미한 불빛에 드러났고 그 모습은 공기 중에 떠있는 환영처럼 보였습니다. 도현은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단순한 착시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거세게 요동쳤죠. 그는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려 애쓰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귀끝에 맴도는 정적과 바람의 속삭임은 점점 무겁게 쌓여갔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불안감이 깊어졌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기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도현은 담장을 따라 순찰 경로를 이어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철제 펜스가 낮게 울렸고 그 진동은 마치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왔죠. 그는 고개를 숙이며 주머니 속 도장을 꽉 쥐었어요. 교도소 내부 곳곳에는 반드시 찍어야 하는 확인 지점이 있었기에 순찰은 피할 수 없는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도장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설명할 수 없는 압박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순간 시야의 한편에서 두 개의 빛이 번쩍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눈의 형상을 하고 있었죠. 도현은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도장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억지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태연한 척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등을 돌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심장의 고동은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장을 찍고 돌아서는 순간 도현의 귓가에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니라 낮은 속삭임처럼 귓전을 파고들었죠. 그는 무심한 척 고개를 돌리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러나 등 뒤에서 서늘한 시선이 따라붙는 느낌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담장 위로 들이운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그의 발끝까지 닿았고 마치 끌어내리려는 손처럼 보였어요. 도현은 억지로 숨을 고르며 무전기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보고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망설였죠. 보고하는 순간 무엇인가 정체를 드러낼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는 단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서둘러 다음 지점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교도소 안쪽은 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좁은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도현은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려 애쓰며 움직였지만 철제 바닥은 무자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오히려 존재감을 드러내는 종소리 같았죠. 그의 마음속에서는 들키면 안 된다라는 경고가 끊임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들킨다는 것인지조차 분명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여전히 곁을 맴도는 듯했고 그 시선은 등을 타고 머리끝까지 파고들었어요. 도현은 몸을 움츠리며 다음 확인 지점을 향했습니다. 손에 쥔 도장은 땀에 젖어 미끄러웠고 작은 떨림조차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태연한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순찰 경로 중간 운동장 방향으로 난 좁은 길목에 들어서자 바람은 갑자기 멎었습니다. 정적이 고막을 틀어막은 듯 무겁게 내려앉았죠. 도현은 그 순간 발소리가 자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릴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등 뒤에서 따라붙는 기척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숨결이 목덜미에 스치는 듯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쥐었지만 끝내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내면 지금 따라붙는 것이 정체를 드러낼까 두려웠던 겁니다. 결국 그는 침묵을 택한 채 발끝만 바라보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현의 시야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담장 위로 들이운 그림자는 그의 시선을 가두었고 길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터널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직 괜찮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공포는 더욱 짙게 드리웠죠. 순간 멀리서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금속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철문이 스스로 움직이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도현은 눈을 질끈 감은 채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그를 억눌렀습니다.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고 도장을 찍은 후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정체 모를 시선은 등을 파고드는 듯 따라붙었습니다. 도현은 교대 시간을 떠올리며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이 시간이 끝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러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감시대 위로 흩날리는 그림자는 기묘한 형상을 만들었고 그것은 인간의 얼굴처럼 보였다가 다시 허공으로 흩어졌어요. 그는 눈을 크게 떴다가 곧바로 바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괜히 눈을 마주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죠. 손끝은 계속 떨렸고 땀방울은 장갑 속에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도현은 이를 악물며 태연한 걸음을 이어갔지만 발자국 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교도소 내부의 구조는 낯익었지만 그날은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순찰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 같았죠. 도현은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를 숨기려 애쓰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듯했고 담장 모서리마다 낯선 시선이 숨어있는 듯했어요. 그는 무전기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지만 끝내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보고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것이 자신을 확인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침묵 속에서 발걸음을 재촉하며 마치 누군가의 추적을 피하듯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확인 지점에 도착했을 때 도현의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30분 넘게 걸리는 순찰을 10분도 채 되지 않아 마쳤죠. 그는 초조함을 감추려 애쓰며 도장을 찍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돌아서는 순간 등 뒤에서 또다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발걸음을 서둘렀지만 그림자는 끝내 그를 따라붙는 듯했죠.
행정반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시선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너무 빨리 돌아온 도현을 의아하게 바라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그림자는 여전히 곁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정반의 불빛이 아득히 보였지만 도현은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빛조차 어둠 속에서는 희미한 점처럼 흔들렸죠. 발소리를 감추려 했지만 철제 바닥은 무심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걸음을 늦추지 않고 그대로 내달리고 싶었지만 순찰병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발목을 잡았어요. 순간 귓가에 바람이 스치며 낮게 웃는 듯한 기운이 지나갔습니다. 도현은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깨물었죠. 그 소리가 실제였는지 환청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몸속 깊은 곳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무너질 듯한 심장을 억누르며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날따라 순찰길의 시간은 이상하게 늘어졌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구역은 끝없이 이어지는 터널 같았고 바람조차 멈춘 듯 고요했죠. 도현은 자신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조차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익숙한 길이었지만 그날은 낯선 그림자가 얽혀 미로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반복하며 빠른 호흡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따라붙는 시선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무언가 마주칠 것 같다는 예감이 온몸을 조여왔죠. 결국 그는 발끝만 응시한 채 손에 쥔 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교도소 담장은 여전히 서늘하게 서 있었고 어둠은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철제 펜스를 따라 움직이며 순간순간 바람결 속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속삭임은 언어가 아닌데도 의미를 전달하는 듯했죠. 돌아보지 마라, 눈을 마주치지 마라라는 경고 같았어요. 그는 숨을 고르며 그 말 없는 신호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자꾸만 귓가에 박동음을 울려 퍼뜨렸습니다. 도현은 입술을 깨물며 행정반의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작은 불빛은 마치 구조 신호처럼 흔들렸지만 결코 가까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갑작스럽게 발밑 철제 바닥이 울렸습니다. 도현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죠. 잠시 후 뒤쪽에서 또 하나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무릎에 힘을 주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 시선을 옮겼다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숨결은 목덜미를 스쳤고 식은땀은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현은 이를 악물고 한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그 발자국이 울리자 뒤따르던 발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순찰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도현은 땀에 젖은 손을 바지에 문지르며 긴장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나아가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낮게 울부짖는 듯한 기운이 스쳐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도 짐승의 소리도 아니었어요. 그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그를 묶어두었습니다. 행정반이 가까워질수록 어둠은 더 짙어졌고 시선은 무겁게 등을 짓눌렀습니다. 도현은 자신이 언제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담장을 따라 늘어선 조명 기둥은 꺼져 있었고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마치 숨을 멈춘 듯 정적에 잠겨 있었죠. 도현은 손끝으로 무전기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내면 지금의 균형이 깨질 것 같았어요. 그는 바닥만 바라보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곁을 맴돌았습니다. 담장 모퉁이를 돌 때마다 시선은 더욱 가까워졌고 목덜미를 파고드는 차가움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도현은 끝내 눈을 질끈 감은 채 스스로를 다독이며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순찰 도중 도현은 잠시 멈춰서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심장은 거세게 뛰었고 호흡은 끊어질 듯 거칠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려는 듯 손끝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그 순간 담장 위 어둠 속에서 무언가 스르륵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었지만 분명 존재감은 뚜렷했어요. 도현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몸이 알고 있었죠. 행정반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목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현은 이미 여러 번 도장을 찍었지만 그 사실조차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등 뒤의 시선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어둠은 점점 더 무거워졌죠. 그는 스스로를 붙들며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귓가에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단어는 없었지만 차갑고 무거운 울림이었습니다. 도현은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며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마지막 계단에 다다른 순간 도현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위에서 드리워진 그림자는 마치 팔을 벌려 그를 막아서는 듯했어요. 그는 숨을 고르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러나 등 뒤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현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계단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순간 등 뒤에서 스치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행정반의 불빛은 손에 닿을 듯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여전히 발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행정반 문을 밀고 들어온 순간 도현은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동료들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며 놀란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순찰이었지만 도현의 몸은 이미 땀과 공포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거칠게 숨만 내쉬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그 순간에도 등 뒤의 그림자는 여전히 따라붙는 듯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시선은 도현의 내면에 깊게 새겨졌고 그는 그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불길한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도현은 동료들 앞에서 애써 평정을 가장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폐는 공기를 거부하듯 차갑게 조여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말할 수 없었어요. 만약 입 밖에 내뱉는 순간 그 존재가 다시 불려올 것만 같았죠. 동료들은 장난처럼 무섭냐고 웃어 넘겼지만 도현의 눈빛은 이미 깊은 공포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 힘주어 쥐었던 탓에 손끝마다 붉게 자국이 남아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근무의 흔적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 돌아왔음을 증명하는 상처 같았습니다. 잠시 후 소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도현의 표정을 살피더니 낮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 뭘 본 거냐?의 짧은 질문이었지만 도현의 심장은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대장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이고 숨을 삼켰습니다. 방금 지나온 순찰길이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 묵직한 눈빛이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듯했어요. 근무가 끝난 뒤 도현은 침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귀를 스치는 바람의 소리, 발밑 철제 바닥의 진동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죠. 그는 눈을 감아 보았지만 어둠 속에서 번쩍이던 눈동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서 느껴졌던 무거운 시선은 아직도 등 뒤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도현은 베개를 움켜쥐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차갑게 스며드는 두려움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밤이 되도록 눈을 감지 못한 채 어둠을 응시하며 버틸 수밖에 없었죠. 그 사건 이후 도현은 다시는 그 감시대에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소대장은 조용히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주었죠. 그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단순히 근무지가 바뀐다고 해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느꼈어요. 행정반을 나설 때마다 담장 너머 어둠은 여전히 그를 노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밤이 다가올수록 기억은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기억은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웃으며 괴담처럼 떠들었지만 도현에게는 결코 농담이 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숙이 새겨진 그림자는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 눈빛은 여전히 생생했고 귀를 스치던 낮은 숨결도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는 혼자 있을 때면 무심코 등을 만지곤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차가운 손길이 스쳐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현은 근무지를 옮긴 뒤에도 종종 순찰을 나갔습니다. 다른 구역이었지만 어둠의 기운은 어디서든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경험은 특별히 강렬했죠. 그는 매번 담장을 돌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발소리가 겹쳐 들리진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순찰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자신이 행정반에 무사히 들어왔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 안도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기억은 언제든 되살아났고 눈을 감을 때마다 번쩍이는 시선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후임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임님, 근무 중에 진짜 뭐 본 적 있어요? 도현은 웃어 넘기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러나 후임의 눈빛은 여전히 호기심에 반짝였죠. 도현은 그 호기심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자신이 본 것을 후임도 보게 된다면 그 또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말없이 등을 돌리고 어둠을 응시하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그 길에서 마주치지 않기를. 밤이 깊어질수록 기억은 또렷해졌습니다. 도현은 불빛 없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발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울림이 아직도 귓가에서 메아리 쳤죠. 그는 손에 쥔 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철제 도장이었지만 그에게는 살아 돌아온 증표였습니다. 도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손끝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차이를 느끼며 떨리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 시선이 자신을 부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어요. 도현은 시간이 흘러도 사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 눈빛은 여전히 꿈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잠결에 몸부림치며 식은땀에 젖곤 했습니다. 동료들은 단순한 악몽이라며 웃었지만 그에게는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었죠. 그는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한참 동안 등을 더듬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누군가 손을 얹고 있는 듯한 차가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 차가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도현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도현은 마음속에 다짐을 새겼습니다. 다시는 그 눈을 마주치지 않겠다. 그러나 다짐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기억은 예고 없이 되살아났고 어둠은 늘 가까이에 있었죠. 그는 동료들 앞에서 웃음을 가장했지만 내면은 끝없는 공포에 잠겨 있었습니다.
매번 행정반의 불빛을 볼 때마다 그는 살아있다는 안도와 동시에 또 다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 불빛조차 그림자의 일부일지 모른다는 설명할 수 없는 의심이 가슴속에 파고들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도현의 기억은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매번 어둠을 마주할 때마다 두려움이 되살아났습니다. 발밑에 울려 퍼지던 소리, 등 뒤에서 느껴지던 차가운 기운이 여전히 따라붙었죠.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 혼자가 된 듯한 고립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부터 그의 세계는 어둠과 분리될 수 없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도현은 후임들에게 직접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종종 자신을 향할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치밀었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아무도 보지 않기를. 만약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눈빛을 본다면 그 역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무게는 시간이 지나도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담장은 여전히 높고 어둠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근무 시간이 바뀌어도 순찰의 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장 너머를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언제나 그쪽으로 향하고 말았죠. 눈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공기의 무게는 똑같았습니다. 존재가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이자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다른 근무지로 이동했지만 마음속 그림자는 따라왔습니다. 웃음소리와 잡담 속에서도 귀끝에는 언제나 낮은 울림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죠. 그는 등 뒤를 스칠 때마다 그날의 어둠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바꿔놓은 흔적이 되었습니다. 도현은 자신이 살아 돌아온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날 이후로 삶은 변했습니다. 순찰의 길은 단순한 근무가 아니었고 어둠은 단순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번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내면 깊숙이 새겨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시 불려나가길 기다리는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결코 그 존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의 유일한 구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눈빛을 본 이들은 모두 무너졌다는 소문이 떠돌았죠. 도현은 눈을 피한 덕분에 이곳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것이 곧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속박되어 있었고 기억은 매 순간을 따라다녔습니다. 밤의 침묵은 언제나 도현을 시험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심장은 요동쳤고 그림자가 흔들릴 때마다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는 순찰을 이어가면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사라지지 않고 언제든 다시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이 그의 삶을 올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교도소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현의 시선은 늘 긴장에 묶여 있었습니다. 담장을 넘어오는 바람은 차갑게 스며들었고 낮은 울림은 귓가에서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그 소리가 단순한 환청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존재는 여전히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을 뿐 그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결국 마음속에 경고를 새겼습니다. 어둠과 눈을 마주하지 마라. 그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흔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어둠은 언제나 그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그림자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기록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끝까지 남겨진 흔적입니다. 도현이 마주한 어둠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경고였죠. 우리는 때때로 눈을 돌려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잊지 말아야 할 그림자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